한국인의 초인적 능력이라는 심리학 논문이 전 세계 학계를 발칵 뒤집었습니다. 이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수준이다.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첫째, 나는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본능적으로 연타한다. 둘째, 배달이 30분만 늦어져도 초조함을 참을 수 없다. 셋째, 신호가 바뀌자마자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출발한다. 넷째, 식당에서 음식이 10분 이상 안 나오면 웨이터를 찾는다. 그렇다면 당신도 이 초능력을 쓰고 있는 겁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비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에드윈 칼라한 교수입니다. 집단 심리학과 행동 경제학을 전공하며 20년 넘게 인간의 행동 패턴을 연구해왔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연구하다 완전히 당황스러운 결과를 마주하게 됐죠. 처음에는 단순한 가설이었어요. 속도를 과도하게 추구하는 문화는 필연적으로 정확성과 품질 저하를 가져온다는 것. 이것은 심리학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상식이었습니다. 조급함과 생산성은 반비례한다. 이 공식은 심리학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확고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6개월간 연구를 진행하며 이 공식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빠르면서도 정확했습니다. 이건 제 연구 경력에서 처음 보는 현상이었죠. 이런 결과가 나올 리 없어. 처음에는 측정 오류라고 생각했어요. 연구팀에게 데이터를 3번이나 다시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업무 처리 속도는 미국인보다 평균 37% 빨랐고 동시에 오류율은 23% 낮았어요. 이건 심리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었습니다. 이건 초인적인 능력이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 결과를 발표했을 때 동료 교수들은 믿지 않았죠. 가장 흥미로운 질문은 왜 한국인들은 빠름과 동시에 정확할까? 였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는 한국 사회의 깊은 곳으로 직접 들어가기로 결심했어요. 이론과 데이터를 넘어 직접 한국인들의 일상을 관찰하고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한국 문화 탐험이 시작됐죠. 그들의 빨리빨리 문화의 본질을 파악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 여정은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자동화된 입국 심사대로 안내받았어요. 미국에서는 최소 30분에서 1시간은 걸리는 절차가 불과 2분 만에 끝났습니다. 얼굴 인식, 지문 스캔, 여권 확인까지 모든 과정이 디지털로 연결되어 있었죠.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공항철도는 정확히 시간표대로 도착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확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것은 지하철 환승이었죠. 홍대 입구역에서 환승하던 중 목격한 광경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지하철이 도착하기 10초 전 승객들은 이미 정확한 위치에 줄을 섰어요. 문이 열리자 타는 사람과 내리는 사람이 마치 안무를 짠 것처럼 서로 부딪히지 않고 자리를 바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30초 만에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지? 시간 개념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국에서 잠시만은 보통 10분에서 30분을 의미하죠. 하지만 한국에서 잠시만은 정말 잠시였어요.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주문했을 때 바리스타가 잠시만요라고 한 후 불과 1분도 안 되어 음료를 건네줬습니다. 여기서는 1분이 마치 1시간처럼 활용되는 것 같았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경험한 엘리베이터 문화는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닫힌 버튼을 연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여기서는 1초도 낭비하지 않는 것이 마치 암묵적인 룰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엔 무례하게 느껴졌지만 곧 이것이 단순한 조급함이 아니라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집단적 합의임을 깨달았죠. 연구 보조원으로 박민재 박사가 제게 배정됐습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출신인 박민재 박사는 미국 유학 경험도 있어 두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있었죠. 첫날 일정을 마치고 제가 하루가 정말 바빴네요 라고 말하자 박민재 박사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내일부터가 진짜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이 연구가 예상보다 훨씬 더 흥미로워질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둘째 날, 박민재 박사는 저를 서울의 다양한 장소로 안내했어요. 강남의 번화가에서 목격한 인파의 움직임은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좁은 보도를 이용하면서도 거의 부딪히지 않았어요. 미국의 타임스퀘어나 런던의 피카딜리 서커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질서였습니다. 점심시간에 방문한 식당에서는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문 후 2분 만에 음식이 나왔고 식사를 마친 후 계산까지 모두 합쳐 20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식당에서 최소 1시간은 보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제 질문에 박 박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에서는 점심시간이 정확히 1시간이니까요. 식사 자체보다 효율성이 더 중요합니다. 오후에는 대형 쇼핑몰을 방문했는데
이곳에서 목격한 에스컬레이터 문화도 흥미로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른쪽에 서서 왼쪽을 비워두었어요. 급한 사람들은 왼쪽으로 빠르게 걸어 올라갔죠. 이런 암묵적인 룰이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저녁 시간, 호텔 근처 편의점에 들렀을 때는 또 다른 빨리빨리 문화를 경험했어요. 손님들이 물건을 고르고 계산대로 가져가는 속도, 직원이 바코드를 스캔하는 속도, 심지어 손님들이 지폐를 꺼내는 속도까지 모든 것이 미국보다 최소 2배는 빨랐습니다. 서울에서는 모든 것이 시간을 절약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우리는 빠른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느린 것은 참을 수 없어 하죠.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연구 노트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격이나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시간 개념이다. 서울에서의 첫 이틀은 제 기존 관념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 차이를 넘어 시간과 효율성에 대한 근본적으로 다른 철학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현상의 더 깊은 원인과 의미를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연구 3일차, 박민재 박사와 함께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주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공공 서비스를 받기 위해 최소 몇 시간, 때로는 며칠을 기다리는 게 일상이죠. 하지만 한국의 주민센터는 완전히 달랐어요. 주민등록등본 발급해주세요. 박민재 박사의 말에 공무원은 단 몇 번의 키보드 타이핑 후 프린터에서 나온 서류를 건넸습니다. 전체 과정이 30초도 안 걸렸어요. 이게 가능해요? 미국에서는 서류 한 장 받는데 며칠이 걸리는데 더 놀라운 것은 병원이었습니다. 연구 목적으로 서울의 한 대형 병원을 방문했는데 접수부터 진료, 처방, 약 수령까지 모든 과정이 40분 만에 끝났어요. 미국에서는 의사를 만나기까지만 1시간은 기본인데 이건 단순한 속도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달랐죠. 한국의 공공 서비스는 놀라울 정도로 디지털화되어 있었어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대부분의 행정 업무가 가능했고 모든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의 분절된 시스템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죠. 기업 문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의 스타트업을 방문했을 때 회의는 정확히 시간에 시작해서 정해진 시간에 끝났어요. 결정사항은 즉시 실행 단계로 넘어갔고 피드백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속도가 아니다, 철학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교수님, 우리는 시간이 곧 경쟁력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게 아니라 빠르면서도 정확해야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말이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의 핵심을 꿰뚫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조급함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고도로 최적화된 시스템과 문화적 합의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제 연구를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었죠. 연구를 위해 저는 3가지 핵심 영역에서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기로 했습니다. 공공 서비스, 기업 문화, 그리고 일상생활이었어요. 각 영역에서 동일한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과 정확성을 측정했습니다. 공공 서비스 부문에서 가장 놀라운 차이는 은행 업무였어요. 미국에서 새 계좌를 개설하는 데는 평균 45분이 걸렸지만 한국에서는 단 12분 만에 완료됐습니다. 더구나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은행 업무가 모바일 앱으로 가능했어요. 미국에서는 아직도 종이 수표를 사용하는데 한국에서는 모든 거래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네요. 제 말에 박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90년대 말 금융위기 이후 금융 시스템을 완전히 재구축했어요. 위기가 오히려 기회였죠. 기업 문화 비교를 위해 저는 서울과 보스턴의 비슷한 규모의 소프트웨어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미팅 문화부터 달랐어요. 보스턴의 회사에서는 1시간 회의가 보통 75분 이상 진행됐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까지 며칠이 걸렸습니다. 반면 서울의 회사에서는 1시간 회의가 정확히 60분에 끝났고 종료와 동시에 팀원들은 즉시 실행에 들어갔어요. 미국에서는 의사결정과 실행 사이에 간격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거의 동시에 일어나네요. 제 관찰에 서울 회사의 한 대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결정을 미루는 것을 시간 낭비로 봐요. 빠르게 결정하고 필요하면 빠르게 수정하는 게 우리 방식입니다. 일상생활의 비교도 흥미로웠습니다. 아침에 커피숍에서 줄을 서는 시간, 식당에서 음식이 나오는 속도, 이메일에 응답하는 시간까지 모든 것을 측정했어요. 한국인들은 평균적으로 미국인보다 41% 더 빠르게 일상 활동을 완료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대중교통 시스템이었어요. 한국의 지하철은 30초 단위로 정확하게 운행됐고 지연이 발생하면 즉시 안내방송과 함께 대체 경로가 제공됐습니다. 미국의 지하철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확성이었죠. 한국은 시간에 대한 가치 평가가 미국과 완전히 달라요. 박 박사의 설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시간은 곧 돈이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니까요. 연구 결과를 정리하며 저는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단순한 성격이나 습관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합의한 시간의 가치에 대한 철학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놀랍게도 스트레스 증가가 아닌
오히려 효율성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연구의 핵심 단계로 저는 강남역에서 실험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가설은 간단했어요. 지하철이 1분 늦게 도착할 경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실험은 미국 보스턴에서도 동일하게 진행했던 것이었죠. 실험 당일 저와 박민재 박사는 강남역 9호선 승강장에 자리 잡았습니다. 전광판에 갑자기 열차 지연 안내가 떴어요. 보스턴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숨을 쉬거나 무기력하게 기다리는 반응을 보였지만 강남역의 풍경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안내 메시지가 뜨자마자 승객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꺼내들었어요. 단 30초 만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경로를 검색하고 승강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즉시 택시 앱을 열어 차량을 호출했고 다른 이들은 주변 사람들과 빠르게 정보를 교환했죠. 이건 조급함이 아니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은 단순히 조급한 게 아니라 상황 변화에 즉각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이 탁월했어요. 빠른 대안 찾기에 능숙했던 겁니다. 실험 결과를 분석해보니 지연 안내 1분 내에 승객의 78%가 대안 계획을 세웠고 2분 내에 68%가 실제 행동으로 옮겼어요. 이건 느린 미국과 엄청난 차이였죠. 교수님, 이게 우리가 위기 때마다 살아남은 이유예요. 한국은 늘 외부 충격에 노출되어 있었고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면 생존이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 특성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집단적 적응 메커니즘이었던 겁니다. 빨리빨리는 효율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였던 거죠. 실험의 두 번째 단계로 저는 더 복잡한 시나리오를 설계했습니다. 강남역 인근 카페에서 30명의 자원자를 모집해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한 반응 속도를 측정했어요. 참가자들에게 업무 계획을 세우게 한 후 갑자기 여러 변수를 바꿨습니다. 회의 장소 변경, 시간 조정, 필요 자료 변경 등 다양한 변수를 무작위로 제시했죠.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인 참가자들은 평균 47초 만에 모든 계획을 재조정했어요. 같은 실험을 미국에서 진행했을 때는 평균 3분 12초가 걸렸습니다. 거의 4배 차이가 나는 셈이죠. 한국인들은 계획 자체를 세울 때부터 이미 변경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 같아요. 박민재 박사의 분석이었습니다. 우리는 불확실성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유연성을 기본으로 삼습니다. 세 번째 실험에서는 멀티태스킹 능력을 테스트했어요. 참가자들에게 동시에 3가지 다른 과제를 수행하게 했는데 한국인들은 과제 전환 시간이 미국인보다 평균 1.7초 빨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정확성이었어요. 멀티태스킹 상황에서 미국인들의 오류율은 27% 증가했지만 한국인들은 단 8%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 저는 서울대학교 인지신경과학 연구팀과 협업했어요. 그들은 한국인의 뇌가 빠른 정보 처리에 더 최적화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어의 문법 구조와 빠른 언어 처리 방식이 뇌의 정보 처리 속도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어요. 연구팀의 김지원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한국인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이었어요. 강남역에서 진행한 또 다른 실험에서 5명의 낯선 사람들에게 함께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보통 리더가 등장하고 역할 분담을 위한 논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어요. 하지만 한국인 그룹은 거의 즉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집단지성을 자연스럽게 발휘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단체 활동을 통해 함께 빠르게 움직이는 법을 배우거든요. 실험을 확장해 온라인 환경에서도 테스트해봤습니다.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서 갑작스러운 계획 변경에 대한 반응 속도를 측정했어요. 놀랍게도 메시지가 전송된 후 평균 2분 12초 만에 모든 참가자가 대한 계획에 합의했습니다. 비슷한 실험을 미국에서 진행했을 때는 38분이 걸렸어요. 다른 나라들이 100m 달리기를 할 때 한국은 순간이동 수준이에요. 이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적응 속도는 진화론적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었어요. 서울대 인류학과 교수는 이것을 인류 역사상 희귀한 집단 적응 능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항상 강대국들 사이에서 빠른 적응과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이런 환경이 집단적 신경 회로를 형성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험의 마지막 단계로 저는 한국의 다른 도시들과 서울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등에서도 동일한 실험을 진행했어요. 흥미롭게도 도시 규모에 관계없이 비슷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빨리빨리 문화가 단순한 도시 현상이 아니라 국가적 특성임을 시사했죠. 한국의 빠른 적응 능력은 모든 세대와 지역에 걸쳐 나타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나 성격이 아닌 문화적 DNA에 각인된 생존 전략입니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니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는 단순한 조급함이나 성급함이 아니라 고도로 발달된 집단적 적응 메커니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 놀라운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었어요. 다음 단계로
저는 이런 능력이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하기로 했습니다. 연구 5주차에 접어들며 저는 한국 기업들의 속도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 연구소를 방문했어요. 연구소 책임자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날 오후에 시제품을 만듭니다. 처음에는 과장된 표현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직접 목격한 프로젝트는 그 말이 사실임을 증명했어요. 오전 회의에서 제시된 디자인 변경안이 오후 3시에는 이미 3D 프린팅으로 제작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기업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였어요. 현대자동차 연구소 방문도 비슷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차량 개발 주기가 미국 자동차 회사의 절반에 불과했어요. 미국에서는 1년 걸릴 프로젝트를 여기서는 3개월 만에 끝냅니다. 이건 단순한 시간 단축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작업 방식이었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스타트업 생태계였습니다. 판교의 한 AI 스타트업 대표인 김민준 CEO를 만났어요. 그는 젊지만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50명이 하던 일을 5명이 합니다. 김민준 CEO의 이 말은 과장이 아니었어요. 그의 회사는 고도로 자동화된 시스템과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모든 결정은 빠르게 이루어졌고 실행도 즉각적이었죠. 한국에서는 속도와 품질이 정비례합니다. 이것은 학계의 기존 이론을 완전히 뒤집는 현상이었어요. 보통 속도와 품질은 반비례한다고 생각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이 공식을 깨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의 비결을 물었을 때 김민준 CEO는 흥미로운 대답을 했어요. 우리는 실패를 빨리 하고 빨리 배우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 동안 우린 이미 3번 실패하고 해결책을 찾습니다. 이 말은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단순한 조급함이 아닌 반복적인 학습과 적응의 과정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연구의 핵심 통찰이 되었죠. 삼성전자 연구소에서 더 구체적인 사례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연구원은 자신의 팀이 어떻게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의 문제를 단 하루 만에 해결했는지 설명했어요. 아침에 문제가 발견되면 저녁까지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산 일정 전체가 뒤틀리니까요. 미국이나 유럽의 기업에서는 비슷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통 일주일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이런 속도의 차이는 단순한 작업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시간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 평가의 차이였어요. 현대자동차의 디자인 센터에서는 또 다른 측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디자인 변경에서 실제 프로토타입 제작까지의 과정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랐어요. 우리는 디자인팀과 엔지니어링팀이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서 일합니다. 센터장의 설명이었죠. 미국 기업들은 부서 간 회의를 잡는 데만 일주일이 걸리는데 우리는 복도에서 마주치면 바로 결정을 내려요. 이것은 단순한 업무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의사결정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한국 기업들의 위기 대응 능력이었어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마스크 생산 라인을 2주 만에 구축한 중소기업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비슷한 전환에 최소 3개월이 걸렸다고 해요. 위기는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입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의 말이었어요. 우리는 수천 년간 외부 충격에 대응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판교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이런 속도감을 극대화한 모습이었습니다. 김민준 CEO의 회사에서는 스프린트라는 개념으로 업무를 진행했어요. 2주 단위로 완전한 제품 사이클을 돌리는 방식이었죠. 우리는 계획 실행 평가 과정을 2주 안에 모두 끝냅니다. 미국 스타트업들이 분기별로 진행하는 것을 우리는 한 달에 2번 해요. 그의 말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빠른 속도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품질이 높다는 점이었어요. 김 CEO의 회사 제품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되 깨지지 말라는 실리콘밸리의 모토를 우리는 빠르게 움직이고 빠르게 고쳐라로 바꿨어요. 한국 기업들의 속도는 단순한 조급함이 아니라 고도로 최적화된 의사결정과 실행 체계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글로벌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었어요. 연구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미친 속도는 단순한 문화적 특성이 아니라 생존과 번영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속도와 품질이 정비례하는 이런 현상은 기존의 경영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한국 문화의 깊은 이해를 위해 저는 역사적 맥락을 탐구하기로 했습니다. 종로의 한 전통 찻집에서 80대 할아버지 이진호 씨를 만났어요. 이진호 씨는 한국전쟁을 경험한 세대로 빨리빨리 문화에 살아있는 증인이었습니다. 젊은이, 빨리빨리는 우리에게 사치가 아니라 생존법이었소. 이진호 씨의 첫 마디는 강렬했어요. 전쟁 직후 폐허가 된 한국에서 사람들은 재건을 위해 쉴 틈 없이 일해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천천히 움직이면 굶어 죽는 시대를 살았소. 하루 벌어 하루 먹던 시절이었지. 이진호 씨의 목소리에는 그 시절의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도 겨우 생존할 수 있었소. 빠르게 일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지.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의 한강의 기적에 대한 중공군을 만나 해석이었습니다. 다시 한강의 후퇴를 기적? 했고 그건 기적이 해가 바뀐 아니라 피와 땀이 1951년 만든 1월 필연이었어. 4일에는 우리는 다른 또다시 선택지가 서울을 없었어. 비우고 빠르게 피난길을 발전하지 떠나야 않으면 했습니다. 또다시 누군가의 지배를 받을 것이 한마는 뻔했으니까. 일사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빨리빨리는 단순한 문화적 특성이 아니라 생존 DNA였던 거구나. 이것은 외부의 위협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 형성된 집단적 생존 전략이었던 겁니다. 이진호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이어 말했어요. 지금 젊은이들은 우리 세대를 이해 못하지. 하지만 그들도 모르게 우리의 빨리빨리 정신을 이어받았소. 다만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지. 그의 말에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세대는 달라도 그 근본적인 정신은 이어지고 있었어요. 다만 현대에 맞게 진화했을 뿐이죠. 저는 같은 세대의 다양한 사람들을 더 만나보기로 했어요. 서울 곳곳의 경로당을 방문하며 그 시대를 살았던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포구의 한 경로당에서 만난 78세 김영순 할머니는 1960년대 초반 공장에서 일했던 경험을 들려주셨어요. 우리는 하루에 16시간씩 일했어. 빨리 일하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었지. 그 시절엔 일자리를 잃는다는 건 곧 굶는다는 뜻이었어.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의 집단적 기억이었습니다. 서울 재건 과정에 참여했던 76세 박정우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소. 다시 시작할 때 느린 속도는 사치였어. 빨리 움직여야 다른 나라들을 따라잡을 수 있었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빨리빨리 문화의 뿌리가 단순한 문화적 성향이 아니라 역사적 필연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생존과 번영을 위한 집단적 선택이었던 거죠. 흥미로운 점은 이진호 씨와 다른 어르신들이 현대 한국의 발전 속도에 대해 갖는 자부심이었어요. 우리가 피땀 흘려 이룬 것들이 지금의 발전을 가능하게 했소.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 덕분에 더 빠르게 나아갈 수 있는 거요. 서울대 역사학과 교수와의 인터뷰는 이런 개인적 증언들의 학술적 맥락을 더해주었습니다.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는 세계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한 세대만의 농업, 국가에서 첨단 산업 국가로 변모했죠. 이런 급격한 변화는 빨리빨리 문화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특히 1970년에서 80년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10%에 달했어요. 같은 시기 세계 평균인 3.5%의 3배가 넘는 수치였죠. 이런 성장 속도는 국민 모두가 빨리빨리 정신으로 움직였기에 가능했어요. 역사적 자료를 통해 본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단순한 조급함이 아니라 생존과 발전을 위한 집단적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현대 한국 사회의 DNA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현대 한국 사회의 속도감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나 성격이 아니라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집단적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한국의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었어요. 빨리빨리 문화가 현대 한국 젊은이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저는 김민준 CEO와 함께 MZ세대 밀레니얼 앤드 Z세대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마련했습니다. 그들의 관점은 이전 세대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우리는 그냥 빨리 하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빨리 합니다. 28세 개발자 정소연 씨의 말이었죠. 그들에게 빨리빨리는 무조건적인 속도가 아니라 효율성의 문제였어요. 불필요한 과정은 과감히 생략하고 핵심에만 집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김민준 CEO는 자신의 회사에 도입한 4일 근무제에 대해 설명했어요. 우리는 5일 동안 하던 일을 4일 안에 끝내고 하루는 자기 개발에 투자합니다. 빠른 일 처리가 더 많은 여유를 만들죠. 놀랍게도 그의 회사는 4일 근무제 도입 후 생산성이 15%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기존의 경영,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어요. 미국 기업들이 근무 시간을 줄이면 대개 생산성도 비례해서 감소하는데 여기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우리에게 빨리빨리는 단순한 속도가 아니라 미래 경쟁력을 위한 최적화예요. 그들은 AI와 자동화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었어요.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그들의 글로벌 마인드셋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빨리빨리는 글로벌 표준이 될 겁니다. 김민준 CEO의 이 말은 단순한 자부심이 아니라 현실에 기반한 예측이었어요. 실제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식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력을 벤치마킹하고 있었습니다. 간담회를 마치며 저는 이전 세대의 빨리빨리와 현대 젊은이들의 그것 사이에는 분명한 진화가 있었음을 깨달았어요. 생존을 위한 절박함에서 시작된 문화가 이제는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승화된 것이었습니다. MZ세대의 빨리빨리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위해 저는 다양한 젊은 전문가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스타트업, 대기업,
프리랜서 등 다양한 업계의 2030대를 만났어요. 가장 흥미로운 발견은 이들이 빨리빨리를 단순한 속도가 아닌 지능적 효율성으로 재해석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일하는 32세 제품 매니저 김태영 씨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 세대는 단순히 오래 일하는 것보다 스마트하게 일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10시간 일한 사람보다 2시간 만에 같은 결과를 내는 사람이 더 인정받죠. 특히 AI와 자동화 도구의 활용은 이들의 작업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네이버에서 일하는 데이터 과학자 이혜진 씨는 우리는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하고 창의적인 부분에 집중합니다. 이전 세대가 모든 걸 직접 했다면 우리는 시스템을 만들어 일하죠. 글로벌 경험도 이들의 빨리빨리 해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학과 해외 근무 경험이 있는 이들은 한국의 속도감이 글로벌 경쟁에서 얼마나 큰 강점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미국 회사에서 일할 때 의사결정 과정이 너무 느려서 답답했어요. 한국으로 돌아와 가장 좋은 점은 아이디어가 빠르게 실행된다는 거예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다 귀국한 스타트업 창업자의 말이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관점도 흥미로웠어요. 이전 세대가 일을 위해 삶을 희생했다면 MZ세대는 효율적인 일 처리를 통해 더 많은 여유를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빨리 일을 끝내고 남은 시간을 자기 개발과 여가에 투자해요. 이게 진정한 빨리빨리의 목적이죠. 프리랜서 디자이너 박지민 씨의 말이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이런 스마트한 빨리빨리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였어요. 모바일 결제, 배달 앱, 공유 모빌리티 등은 일상의 시간을 극적으로 절약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테크놀로지를 활용해 시간을 압축해요. 이전에는 반나절 걸리던 일들이 이제는 몇 분 만에 해결되죠. 핀테크 스타트업 직원의 설명이었습니다. 연구를 마무리하며 저는 MZ세대의 스마트한 빨리빨리가 미래, 글로벌 경제에서 한국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임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나라들이 배워야 할 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연구의 마지막 단계에서 저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작용했는지 분석해 보았습니다. 팬데믹과 경제위기는 모든 국가에게 도전이었지만 한국은 이런 위기를 기회로 바꿔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개발하고 보급했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와의 인터뷰에서 들은 말이었죠. 미국이 검사 체계를 구축하는데 몇 달이 걸린 반면 한국은 불과 몇 주 만에 대규모 검사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속도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기업들은 공급망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해 대체 루트를 확보했고 정부는 재정 지원을 빠르게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는 빨리빨리 문화가 단순한 국내적 특성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에서의 핵심 강점임을 보여주는 사례였죠. 한국인의 속도는 단순한 조급함이 아닙니다. 이건 문명을 앞당기는 능력입니다. 경제학자와의 인터뷰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그리고 이 말은 제가 6개월간의 연구를 통해 도달한 결론과 일치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저는 한국 언론과의 마지막 인터뷰를 가졌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셨나요?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깨달았어요. 한국의 빨리빨리는 단순한 문화적 특성이 아니라 역사적 필연에서 태어난 집단적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을 글로벌 리더로 만든 핵심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여러분은 이미 미래를 살고 있습니다. 세계가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것은 단순한 기술이나 제품이 아니라 바로 이 빨리빨리 정신입니다. 하버드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의 빨리빨리 속도와 품질의 패러독스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많은 기업들이 한국식 빨리빨리를 자신들의 기업 문화에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저는 종종 서울의 분주한 거리와 지하철역, 그리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그것은 단순한 혼잡함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집단적 에너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의 빨리빨리는 세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등불이라는 것을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가장 극적으로 그 이력을 보여준 것은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였습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세계 모든 나라가 혼란에 빠졌을 때 한국은 놀라운 대응력을 보여줬어요. 대구에서 첫 대규모 확산이 시작된 지 불과 2주 만에 전국적인 검사 시스템이 구축됐고 4주 만에 확산세가 꺾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고위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말했어요. 한국의 대응 속도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계획을 세우는 동안 한국은 이미 실행하고 있었죠. 경제 위기 대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회복한 국가 중 하나였어요. 서울대 경제학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위기 감지와 대응 속도가 남다릅니다. 다른 나라들이 위기를 인정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가죠. 이런 국가적 위기 대응 능력은 일상의 빨리빨리 문화와 직접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속도감이 위기 상황에서는 생존 무기가 됩니다. 위기관리 전문가의 말이었어요.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들과의 인터뷰에서도 한국의 속도는 주요 화제였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벤처캐피털 대표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한국 스타트업들의 속도에 놀랐습니다. 미국 스타트업들이 6개월 걸리는 제품 개발을 한국 팀들은 2개월 만에 끝내죠. 세계 최대 전자기기 제조사의 대표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공급업체들의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내부 프로세스를 완전히 재설계했어요. 그들의 응답 속도와 실행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이러한 평가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단순한 국내적 특성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에서의 강력한 무기임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미래학자들과의 논의에서도 한국의 속도감은 중요한 화제였어요. 미래 세계에서는 변화 속도가 성공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그런 세계를 살고 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사회의 디지털 전환 속도였어요. 미국과 유럽이 여전히 종이 문서와 현금 결제에 의존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거의 완전한 디지털 사회로 전환했습니다. 한국은 디지털 미래를 10년 앞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IT 컨설턴트의 평가였죠. 제 연구의 최종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단순한 국가적 특성이 아니라 미래 세계에 필요한 집단적 적응, 능력의 모델이었어요. 빠른 의사결정, 신속한 실행, 그리고 결과에 대한 빠른 피드백. 루프는 불확실성이 높은 미래 세계에서 핵심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하버드로 돌아온 후 저는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경영 이론을 발표했어요. 적응형 속도 이론 Adaptive Velocity Theory라 명명한 이 이론은 기존의 속도와 품질은 반비례한다는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미국 기업들이 이 연구 결과에 관심을 보였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같은 대기업들도 의사결정 과정을 간소화하고 실행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론은 세계적인 비즈니스 저널과 학술지에 게재되며 널리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6개월은 제 학문적 인생에서 가장 흥미롭고 도전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단순한 문화적 현상을 연구하러 왔다가 미래 사회의 핵심 경쟁력을 발견하고 돌아갔어요. 한국인들이 보여준 것은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정확하게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미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서울의 바쁜 거리를 떠올리며 미소 짓곤 합니다. 그곳에서 본 것은 단순한 혼잡함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함께 움직이는 사회의 역동적인 모습이었으니까요. 한국의 빨리빨리는 분명 세계가 배워야 할 미래의 속도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감탄한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시각과 영감을 주었기를 바라며 더 많은 곳에서 사람을 위한 혁신과 따뜻한 변화가 일어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주변과 공유하며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살기 좋고 행복한 대한민국, 이 나라의 국민인 당신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전하는 감동에 취한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